끝이야? 다 맞췄어? 이 정도는 이제 쉽사리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약하지 마세요. 다 맞췄어요? 답이 없지? 나한테 있지 답이. 잘 풀었어요? 3, 4번 얼른 읽어보고. 자, 본문 한번 봅시다. 얘들아, 정전인 날이라니 정사도 하고요. 다음 주부터 일단 5월 첫째 주 토요일 8시 40분에 우리 뭐 한다? 이제 모의고사를 볼 거야. 수능 며칠 남았어? 200일. 200일? 201일? 내일부터 200일이네? 200일의 전사. 아니면 케이크 사야 돼. 케이크 사야겠네 진짜. 왜요? 어? 축하해. 그냥 축하하기 위해서. 그게 축하할 일이야? 왜? 200일이면 끝나는 200일만 참으면 되잖아. 여기 예체능 없잖아. 그치? 200일이 후면 자연에 논술 보시는 분. 논술이야 뭐. 공부하면서 보는 거 아니니까. 아니, 수업만 들으면 되죠, 수업만. 집에 가서 따로 뭐 공부를 하진 않잖아. 맞지? 여기 수리논술 안 봐요? 봐요? 수리논술 공부 좀 해야지. 그치? 200일만 참으면 좋겠다. 어? 대학도 가고 얼마나 좋아. 신나지? 대학생이 된 20살이 된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봐. 내가 오늘 왜 헛소리를 하는 줄 알아? 애들이 반밖에 안 왔거든. 시험이고 시험 끝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반밖에 안 왔어. 다음 주에는 모두들 모여서 시간 이제 토요일 10시고 이거 아니야 외고에다 하나도 안 오지. 토요일 10시가 원래 외고반이었는데 얘네가 중간고사를 안 봐. 국어를 안 봐 얘네가. 내신으로 가는 애들인데 국어를 안 봐서 일단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글쎄 토요일 10시를 그냥 너네한테 할당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만약에 토요일 10시로 오면 토요일 10시로 오실 친구들 있어요? 너도? 토요일 10시가 좋아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고 연달아서 수업해야 되긴 해. 만약에 그렇다면. 아무튼 뭐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또 원장님의 의견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다음 주부터 그래서 자료가 많이 나갈 건데 육모 분석지랑 해서 되게 많이 나가. 뭐 인간 자료도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나갈 거고 이감만 하진 않을 거니까 모의고사 오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내가 지난 3월 전에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만큼 5월 달이 또 공부하는 시기야 얘들아. 5월 달에 공부 안 하면 그 다음에 이제 8월에 공부해야 되거든? 7월, 8월에? 그럼 100일 남아서 공부하는 거야. 200일을 맞이했으니까 오늘부터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교재는요. 독서가 8회분인가 10회분인가 들어있고 문학도 똑같이 8회인가 10회인가 들어있어. 10회인가 보다. 둘 다 10회씩. 근데 많지 않아. 종이가 두꺼운 거야. 누누이 얘기하지만 답안지 따로 있으니까 답안지 오늘 꼭 챙겨가고요. 알겠죠? 자, 오늘 이것도 안 켜지고 본문 제대로 봅시다. 이쪽부터 한번 보세요. 읽으면서 답 찾기. 다다음 주에 5월 모의고사는 그냥 보세요. 어떻게 4월 모의고사가 그렇게 뒤로 밀려가지고 5월 모의고사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네 실력보다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등급이 잘 나올 거야. 애들 다 중간고사 보고 있어가지고 시험 제대로 안 보거든. 대충 보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 한번 마저 보세요. 알겠죠? 가의 형법은 얘들아 형법 말고 뭐 있다라고 했지? 그치? 형법, 민법.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인데 얘는 뭐? 범죄자. 범죄자를 처벌하는 법을 형법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로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 범죄들의 과해질 아니면 가해질 못하네요. 가해질 형벌의 종류와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럼 니네 한번 생각을 해봐봐.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형벌이라는 말을 형법이라는 말을 알 때와 모를 때 이 문장의 무게감은 완전 딴판이야. 일단 니네가 형법이 뭔지 지금은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아무런 나한테 부담감을 주지 못해. 모든 문장들이 그렇게 읽혀야 돼. 알겠죠? 형벌은 국가에 의해 개인에게 가해지는 제재 방식 중 가장 강력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장 강력하대. 가장. 그렇구만. 징역형은 자유권을 침해하고 사형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자, 내가 항상 법이라는 건 뭐에 반한다고 했니? 자유에 반한다라고 했죠? 내 맘대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징역, 자유를 가장 크게 제한하는 일이죠. 사형도 마찬가지지. 살 자유를 없애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형법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권과 재산권은 물론이고 생명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글은요, 인간에게는 자유권과 재산권이 기본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어. 맞지? 전제가 무슨 말인 줄 알죠?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깔고 가는 명제를 전제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형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형벌이 남용되지 않고 적절히 사용되도록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우리 문제점과 법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문제점이 있고 해결책 구조로 가야 돼. 그걸 생각했는지 안 생각했는지 한번 반성해봐. 얘들아, 문제가 뭐야? 형벌이 남용될 수 있다는 게 문제야.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뭐래? 그치? 제어하는 거, 책임원칙을 통해서 제어하는 거야. 이 구조가 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반성해보라고.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 습관적으로. 문제 풀 때 안 했다? 지금 해. 지금. 그래서 모의고사 볼 때는 당연히 구조적으로 읽어줘야 돼. 주제 6. 두 번째 할 비문학도 마찬가지인데, 얘들아, 구조는 읽으면서 내 머릿속에다가 하는 거야. 그게 잘 안 될 때는 쓰면서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남용에 대한 해결. 남용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번째 문단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책임원칙이 뭐냐면 하면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면 그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그렇대. 형벌의 근거 기능과 형벌의 제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근거와 제한의 동그라미지 얘들아. 형벌의 근거이자 뭐다? 형벌의 제한.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남용을 하지 않기 위해서 형벌을 하는 이유와 안 하는 이유가 모두 여기 있다는 얘기야.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 하는 이유를 근거라고 얘기했고 형벌을 안 하는 이유를 제한해 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있어.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 요건으로 하며 형량의 결정, 형량의 상한에 영향을 미친다.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합당한 형벌의 양은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과도한 양이어서는 안 된다. 이 부분 밑줄 안 쳐도요. 일단 귀로만 들어. 이거 재작년 6월 비문학 주제였죠, 얘들아. 뭐 형벌의 크기는 어떻다? 책임의 크기를 넘어서는 안 돼. 그치? 항상 내가 잘못한 범죄에 비례해서 형량을 정해줘야 되죠. 형법의 기본 원칙 덕분에 우리는 자유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거 해결했잖아. 그치? 남용을 방지했어요. 이걸로. 자, 책임 원칙에 따라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얘들아, 여기 밑줄 쳐볼까? 범죄 행위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된다. 얘들아, 그러면 여기에서 근거, 부과의 근거. 내가 형벌을 부과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도덕적, 윤리적 비난이 앞서야 돼. 도덕적,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면 굳이 형벌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 이러한 전제들은 당연히 선지에 그대로 제시가 되겠죠, 얘들아. 읽으면서 나올 문제, 읽으면서 이미 문제 읽기도 전에 우리 답을 알아야 돼, 얘들아. 내가 이거 읽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나? 생각해봐.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우리는 지금 형벌을 줄 건데, 형법에 의해서 형벌을 줄 건데 이게 남용될까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남용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어때야 된다? 아, 도덕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인정돼야 되는구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냈다가 되돌아와서 체크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그런 것들은 이런 정보 말고 세세한 생명이나 기술 지문에서는 다시 되돌아와서 하는 거지 이런 내용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야. 니네가 맨날 빨리 풀고 싶다라고 얘기하잖아. 빨리 푸는 마법 같은 매직 같은 방법이 있지 않아. 이런 데에서 내가 뭘 하면 이해하고 독해하면 안 돌아가요. 1, 2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야 얘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비난 가능성은 적법과 불법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의 의사결정 자유를 전제한 것이다. 아, 그렇구나.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범법을 행하면 네 의지에 의해서 범법한 거고 네 의지에 의해서 범법했으니 도덕,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마땅해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즉 동그라미 치고 그럼 즉이면 항상 뭐라고? 앞뒤가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 앞뒤가 똑같아. 즉 읽으면서 새로운 정보를 맞아들일 정보를 하지 말고 뒤에 나오는 얘기가 앞에랑 똑같겠구나. 얘를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봐봐. 내가 한 얘기랑 똑같나? 범죄자는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야. 범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행한 불법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책임 능력 다 있다. 모두 포함하는 범죄 능력 모두 동그라미 하세요. 모두 둘 다 있어야 된대. 범죄 능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형법에 의하면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되고 그 외의 존재는 범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자연인 별 펼쳐져 있는데 그냥 알아두세요. 자연인이 뭐래 얘들아? 법이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의 인간. 자, 그러면 요거에 비춰봤었을 때 머리에 예시가 떠올라 얘들아? 범죄자는 어때야 된다고?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있는 사람 중에 누가 있겠어? 정신지체이거나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형벌을 감형해 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한편 우리 법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네. 그렇대 얘들아. 원래 범죄 능력은 자연인에게만 인정이 되는데 자연인이 아닌 존재, 아닌의 세모 치시고요.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건 범죄 능력이지 처벌 안 한다는 건 아니래. 자, 그러면 자연인이 아닌 존재에게 어떻게 처벌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 아니라면 자연스럽게 법인을 떠올려야 돼. 법인은요, 쉽게 말하면 법적인 인격체야. 법적인 인격체. 법인이란 말 들어봤어? 법인 하면 뭐가 떠올라? 드라마요. 왜? 왜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왜 나와? 왜 나와? 드라마에 법인 왜 나와? 이혼 때문에. 아니. 뭐 때문에? 이혼 때문에. 이혼 때문에? 법인... 글쎄요. 보통 경영권을 얘기할 때 법인 얘기를 많이 하죠. 법인은요. 회사를 차렸을 때, 개인 회사를 차렸을 때 예를 들어서 삼성은요. 법인이야. 법적인 인격체란 얘기야. LG? 법인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안녕? 시험 잘 봤어요? 시험이요? 여기 책 좀 가져갈까요? 잘 봤어요? 자, 삼성 법인이고요. LG 법인이에요, 얘들아. 사업체라고 해서 다 법인은 아니야.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했었을 때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이 아니야. 그냥 우리 학원이 뭔가 죄를 저지르면 그냥 그 원장님이 잘못한 거야. 대표가 잘못한 거야. 근데 여기에서는요.
일단 주인이 한 명이 아니지. 이 삼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뭔가 여기에서 잘못이 일어났다고 해서 누구냐? 이재용. 이건희밖에 생각이 안 나냐 왜? 이재용이 벌을 받기는 하는데 이재용이 100% 벌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학원은 그냥 100% 원장님인데 이건 그렇지가 않아 얘들아. 법 인격체라고 얘기해. 법으로 만든 얘도요. 의무가 있고 다 권리가 있어. 사람처럼. 오케이? 그게 법인이야. 법인. 자 그렇기 때문에 봐봐봐. 우리 법과 판례에 따르면 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 없지. 당연히 인격체가 아니니까 브랜드니까. 그치? 하지만 형사처벌은 받을 수 있다. 삼성이 어떻게 형사처벌을 받지? 어떤 식으로 받겠어? 얘도 이미지가 있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삼성 경영에 대해서 제한을 거는 게 법인에 대한 형벌이야. 자 봐봐. 법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대개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면서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을 가지는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그렇대. 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 자 그럼 봐봐. 너네가 여기서 착각하는 건 법인이 개인을 어떻게 한 거야? 감독 의무한 거야. 개인이 법인을 감독 의무한 게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보통은 회사를 사람이 감독한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가 않아. 지금 정반대야. 삼성이 이재용을 관리 감독했었어야 돼. 규모가 그 정도로 커지면 그렇게 된다고요. 이양 국어학원은 원장님이 관리 감독하는데 우리도 법인으로 커지면 이 CEO라는 게 따로 생기고 이사진이라는 게 따로 생기고 주주라는 게 따로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개인이 회사를 감독하지 못해 얘들아. 이런 모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는 거야? 법인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누구를? 이재용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상식에 반하는 부분이 있어도 비문학에서는 항상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 개인에 대한 감독 의무를 진 법인에 벌금형을 부과한다. 당연히 삼성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잖아. 벌금형을 부과하는 거지. 이런 법을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양벌 규정이라고 한다.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하시고 우리 원칙적으로 나오면 항상 왜 예외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 100%는 아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나오면 동그라미 해놓고 예외사항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예, 그래서 양벌 규정은 원칙적으로 범죄 능력이 부정되지만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다. 오케이? 이는 법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 정책적 고려일 뿐 법인 자신의 감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정당화된대. 그렇대. 오케이. 정책적 고려뿐만이 아니라 뭐다? 법인의 법률 위반. 그것을 정당화한대. 자, 나를 봅시다. 그럼 나에서는 무슨 내용 나와? AI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럼 AI는 법인처럼 뭔가 자기가 책임을 질 수가 있나? 한번 봅시다. 가까운 미래에 인간과 동등한 수준의 정식 능력을 갖추고 인간처럼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수단을 선택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인간이 아까 뭐가 있다라고 했어? 자유의지가 있다라고 했는데 얘도 비슷한 게 있네.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수단도 선택한대. 그렇대. 만약 이러한 유형의 지능형 로봇이 인간이 저지를 경우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받았을 일을 행하였다면 처벌 대상은 누가 될까? 자, 그 뒤에 별표. 답이 하나 나왔어 얘들아. 이미 선지에 대한 답. 뭐가 나왔어? 인간이 통제에서 벗어난 이게 조건이야. 얘는 일단 자유의지가 있는 애야.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어. 통제에서 벗어난 가로 치시고 지능형 로봇이 행한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라고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어. 이거랑 다른 관점의 생각들이 머리에서 착착착착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그거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여기에 집중해. 이 사람 관점에만 관심을 쏟으라고. 문제 풀면서 내 관점까지 집어넣지 마. 네 관점 집어넣는 순간 망해. 틀려. 시간 오래 걸려. 알겠지? 인간한테 책임 묻기 어렵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늘 부정적인 서술이 답이야. 알겠지? 맞다, 옳다 이런 것들은 답 아니야. 당연히 어렵다. 부정적인 서술 나왔으니까 아니다. 부정적인 서술 나와야 선지에 채택된다고. 자, 그래서 이렇게 지능형 로봇이 강력한 사회적 통제 수단인 형법의 적용 범위 밖에 놓이게 되면 처벌 공백 생기고 위협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세모 치시고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실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능형 로봇도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대. 그럼 이걸 설계한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아니야. 아니야. 그거. 자, 그러면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이 형법에 따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여기도 작게 별표 하나 치고요. 그럼 여기서의 관점은 하나야 얘들아. 얘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형벌을 받기 위한 전제인 자유의지가 얘한테도 있다면 형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관점으로 이 글이 가고 있다고. 형법이 말하는 범죄 행위를 지능형 로봇 스스로 행했어야 된다. 스스로 동그라미 치세요. 아까 인간에게 적용된 기준과 똑같아. 인간에게 적용된 전제와 똑같아. 그런데 전통적인 형법은 인간 행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기계는 형벌을 받을 수가 없다. 전통적인 형법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인식, 판단 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기계와 로봇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간과 유사한 새로운 주체의 독립된 행동으로 볼 가능성도 열리게 된 것이다. 그렇대. 그 관점 유지하세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 그럼 최근에는 잠깐 네모해볼까? 이거는 우리 약간 아마추어적인 건데 1, 2학년 때 했던 건데 왜 최근에는 에다가 내가 네모쳤어요? 이거의 반대 개념이 위에 뭐라고 나와있어? 전통적인 형법에서는 이라고 나왔었지? 그럼 긴장해야지. 당연히. 여기에 너네 반사신경을 맞춰 얘들아. 전통적인 나왔으면 최근에 법 나오겠지. 최근에는 인간 중심의 법적 주체성 논의를 넘어서 체계 이론의 체계 개념을 바탕으로 법적 주체의 지위를 구성해야 된다. 라고 한대. 사회현상을 관찰할 때 행위가 아닌 소통을 더 근원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야 된다. 어우, 어려운 얘기다. 어려운 얘기야. 그럼 긴장해야죠. 이런 문장이 이제 부담을 갖고 읽어야 되는 부분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 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사회적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라면 법적 주체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얘들아, 그럼 이 문장의 밑줄이야. 뭐 사회적 소통에 참여하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 아, 소통이 중요하네. 소통. 소통이 예전에는 이것만 봤었는데 스스로 했냐 안 했냐 이거 기계는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인간만 책임진다라고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근에는 소통을 기준으로 합시다. 자유의지 말고 사회적으로 소통 가능한 존재면 법적 책임 물어야 된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AI 형법 적용해야 된다. 왜? 내가 이 말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AI가 벌 받아야 된다는 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유를 끌고 오는 거야 지금. 요즘에는요 자유의지 말고요 소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더 중요시 한답니다 라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체계이론은 자연인이 아닌 존재라 할지라도 봐봐, 독자적인 사회적 체계로서 소통에 참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존재, 법적 지위 인정하면 당연히 벌도 받아야 된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을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치? 의무랑 당연히 같이 가는 거죠. 권리랑. 이 주장에 따르면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럼 얘들아 여기다 밑줄 치고요. 뒤에 문제에도 나왔지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 이거의 근거가 뭐야? 로봇은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치?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돼. 다른 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안 돼요, 얘들아. 여기서의 근거와 주장만 떠올려야 돼. 이렇게 사회적 체계의 소통이 사회적 체계의 행위를 구성하듯이 전통적 행위 개념도 재구성될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매개하지 않고 외부 세계와 직접 접촉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행위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체계이론 관점, 이 관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 우리 체계이론 관점. 범죄는 사회적 소통의 특정한 유형이다. 형사 책임을 묻는 근거도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행위가 아닌 소통에서 찾는다. A가 아니라 B다. A 아니고 B. 선지에 제일 많이 써먹는 유형. 이런 것만 빨리빨리 캐치해도 모의고사가 쉬워져 얘들아. 이번 주 토요일에 꼭 적용해. 자, 그래서 어디 갔어? 특정한 소통 방식이 형법을 위반할 때 이를 범죄로 보는 것이다. 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의 범죄 능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었을 때 저쪽 강의실에 책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짜 써있는 책 갖고 오세요. 선생님. 불이 꺼졌어. 전기가 나갔어. 형법은 법률이 보호하고 있는 가치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법익이 가지는 가치를 일반인들에게 확실히 증명함으로써 범죄 행위를 예방하는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대. 자, 그래서 지능형 로봇의 행위를 형법상 유의미한 행위로 파악할 수 있음을 전제로 어떻게 한다? 법익 침해 행위의 가능성을 긍정할 경우 뭘 보호할 수 있나? 법익을 보호할 수 있고 로봇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보면서 바로 볼게요. 1번 그럼 몇 번이야? 1번 몇 번이야? 왜 줄어드는 건데? 1번 몇 번이야? 그렇지. 잠깐만요. 여기 다르게 나와있죠? 내가 틀린 거야? 네, 4번 맞아요. 깜짝이야.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죠. 형법은 인간을 전제하지 않고 법적 주체의 자격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확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인간을 어떻게 전제하지 않고 얘기합니까? 그쵸? 말 안 되죠? 1번에 답 4번. 2번은요. 기업과 보기의 니은의 입장을 비교한 것으로. 얘들아 2번 별표 하고요. 평가원이 가장 너네한테 확인하고 싶어하는 능력이 바로 2번이야. 응? 관점 파악할 수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을 너네 파악할 수 있어? 이걸 물어보고자 한단 말이야. 문제 유형은 다를 수 있어도 문제의 핵심은 똑같아요. 그러면 아까 기억이 뭐였어? 소통. 인공지능은 을 탑재한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라는 입장. 왜? 로봇은 소통하니까. 그럼 니은은요? 지능형 로봇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왜? 자유의지가 없어서래. 딱 그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2번은 선지를 꽈놓지 않기 때문에 안 왔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몇 번이야? 2번이죠. 2번 선지를 보기 전에 답을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1, 2, 3, 4, 5번 읽으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1번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있으면 시간이 더 오래 걸려. 사냥꾼처럼 어떻게 답을 알고 찾는 게 훨씬 빨라, 얘들아. 3번.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반적인 문제죠.
그럼 이거 뭐라고? 잘못 말하고 있잖아. 5번이잖아 얘들아. 법인과 법인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인간에게 있다라고 얘기 안 하고 있어. 전반적인 관점이었고요. 이걸 글에 나온 소소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수능 특강은 뭘 많이 물어본다? 평가원에 비해서 글 전체의 주제를 많이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 왜? 너네 이거 주지시키려고. 글 주지시키려고. 3번에 4번이 주제랑 가장 동떨어진 선지야 얘들아.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3번의 답은 5번. 4번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럼 몇 번이야? 응? 이 4번 좀 헷갈리지? 4번 좀 헷갈려. 3번 아닌데. 2번. 그치. 2번. 주거 침입을 한 로봇이 처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없는데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 비난 가능성이 인정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 비난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죠? 그치? 네. 오, 다 했네? 네 문제밖에 없네? 빨리 두 번째 거. 저기 책 제대로 갖고 왔어? 아이씨. 자, 하지마, 친구야. 너 아까 답안지 받았어? 안 받았지?
하는 사람 없지 아까? 저요. 이거 뭐지? 저 없어요. 우리 건가?